자, 보겠습니다. 평촌고등학교 거 기출문제입니다. 1번 같은 경우에는 2번이죠. 그냥 답 내주시면 되겠고요. 2번 같은 경우에도 각변 안 해도 상관은 없지만 이제 어차피 주기가 2파인 걸 알고 있으니까 2파이, 그러니까 6분의 12를 빼주시면 6분의 파이가 남을 거라서 사인 30 또는 2분의 1 이렇게 답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3번으로 갈게요. 자, 8의 m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를 m, 그러니까 당연히 2개죠. m은 2개가 되겠고요. 8의 세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하나죠. 그러니까 n은 1 해서 답은 어다? 3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으로 내려갈게요. 자, 그냥 제곱 한 번만 해주시면 되겠죠. 우리 보고 구하라고 얘기하는 게 x1제곱 더하기 x-1제곱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x-2분의 1제곱에 더하기 x의 2분의 1제곱을 제곱을 해주시게 되면 x1제곱 더하기 x-1제곱 더하기 2가 나올 거기 때문에 제곱한 거에서 2 한번 빼주시면 16-2 해서 14가 답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5번으로 넘어가죠. 자,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약간 좀 이제 선생님이 조금 뭔가 생각을 하기 시작했는데 3분의 1의 x-2 15에 대해서 절대값 x랑 y는 k가 1, 4분면에서 만나도록 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선 그래프는 그리셔야 돼요. 이거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얘의 그래프를 생각해 주시면 x축 이렇게 있고요. 우선은 기본적으로 어떤 그래프에서 3분의 1 x제곱이라고 하는 감소하고 있는 형태의 그래프가 되겠고, 얘를 갖다가 x축 방향으로 이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5만큼 평이동 시킨 거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이렇게 생겼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오른쪽으로 좀 가는 형태가 되는 거겠죠. 오케이. 그리고 나서 그다음 얘가 어떻게 된다? 이렇게 절대값 하면 양수 쪽은 그냥 그대로 오지만 음수 쪽은 이렇게 가야 되는 거겠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대치 이동할 때 원래 가지고 있던 누가 있겠어? 점근선이라고 하는 애가 있었죠. y는 15라고 하는 걸로 바뀌게 될 겁니다. 얘는 마이너스 15였을 거니까. 그럼 얘가 1사분면에서 만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그래프의 모양 중에 어디야? 여기서부터 요만큼의 그래프가 된다는 거겠죠. y는 k라고 하는 직선을 그려서 계산을 해주시면 결론적으로 y는 k라고 하는 직선 이렇게 생기면 되겠고요. 누구보다는 위로 안 올라가면 돼? 15보다는 위로 안 올라가시면 되겠죠. 그리고 쭉쭉쭉 내려왔을 때 누구? y절편이라고 볼 수 있는 애보다는 더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거겠죠. 따라서 각각 구해주시면 6에서 15 사이에 있다 하셔가지고 8개가 답이 되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이도 그냥 그래프 그리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아래 내려가 볼게요. 6번 보겠습니다. 자, 일반적인 그 삼각 부등식이죠. 2 sin x 더하기 루트 3에서부터 2 sin x 마이너스 루트 3이 0보다 크거나 같다. 2차 부등식처럼 생각을 해주시면 sin x가 누구보다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sin x가 누구보다 크거나 같다 2분의 루트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얘는 x축 계산을 해 주시게 된다고 하면 sin 함수 같은 경우에는 한 주기,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형태가 될 거고 여기 x축 될 거고, 여기 나와 있는 게 y는 2분의 루트 3 계산해 주시고, 여기 나와 있는 게 y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너무나도 당연하게도 여기 나와 있는 거 처음에 60도가 될 거니까 그 다음 거는 120도가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 다음 거는 120도에서 그 다음 뭐가 되겠어? 여기 중간에 들어가 있는 게 180도이기 때문에 240도가 될 거고요. 여기는 300도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각각의 값들은 60도, 120도, 240도, 300도 이렇게 해서 A, B, C, D 다 구해주시면 되는 거겠죠. 어차피 D-A 구하라고 얘기했으니까 이렇게 하는데 선생님 저는 D-A라서 뒤에서 A 요만큼 뺀 거 갖다가 이렇게 했는데 잘하셨습니다.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되는데 어찌됐든지 간에 얘는 그 우리 값만큼 가고 온만큼 오는 그 형태 사용하는 거였습니다. 7번으로 넘어갈게요. 그냥 살짝만 봐도 근거계수 관계였죠.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 이용해 주시면 되는데 마지막에 우리 보고 계산하라고 얘기하는 게 밑이 A와 B로 다르기 때문에 우리 보고 계산하라고 얘기하는 거 로그 3으로 다 바꿔주시게 되면 로그 3의 A 더하기 로그 3의 B 더하기 로그 3의 B 분의 로그 3의 A가 되는 거겠죠. 그럼 얘를 갖다가 통분해 주시면 로그 3의 A 곱하기 로그 3의 B, 그럼 두근의 곱 이용해 주시면 5가 들어가게 되겠고요. 로그 3의 A 전체 제곱에서 더하기 로그 3의 B의 전체 제곱이죠. 그럼 얘는 근각의 관계 쓰면은 곱셈 공식 활용할 수 있겠지. 합 제곱한 다음에 마이너스 10 해주시게 되면 넣어서 계산할 수 있겠고요. 답은 5분의 15 하셔서 3이라고 나오게 되겠습니다.
네, 일반적인 그냥 근거계수관계 문제였습니다. 8번으로 내려갈게요. 활용 문제고요. 뭐 필름 한 장 통과할 때 요거는 아마 내가 알기로는 교과서에서도 나온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뭐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서 약간 낚이면 안 되는 게 통과할 때마다 25%가 차단된다. 근데 문제에서 남는 양이 5%라 했잖아. 그러니까 차단이 된 거는 없어지는 거고 남아 있는 게 얼마야? 75%가 남아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원래의 자외선의 양을 A0라고 한번 해볼게. 그럼 여기에서 한 번 지나면 얼마가 남아? 1-100분의 25가 남는 거겠지. 오케이? 그럼 이거의 n제곱이 됐을 때 몇 번인지 모르겠지만 여러 번 통과시켰을 때 얘가 몇 퍼센트 이하여야 된대? 얘가 몇 퍼센트 이하여야 된대? A0의 100분의 5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된다는 거겠죠. 양변을 A0로 나눠주시고요. 마지막에 로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양변에다 로그를 취해서 계산해야 되겠죠. 뭐 좀 빠르게 계산하면 4분의 3의 전체 n제곱에다가 로그 취해주시고 얘가 로그의 20분의 1 이렇게 채워주시게 된다고 하면 뭐 세부적인 계산은 들어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죠. 뭐 로그 3이랑 마이너스 2 로그 2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뭐 1 마이너스 로그 2 바꿔서 계산해 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이거 있습니다. 그래서 뭐 n값 구해 주시면 11변 이렇게 그러니까 10.833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돼서 최소값은 11이다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9번으로 넘어갈게요.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뭘 원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 약간 일반적이지 않은 걸 약간 페이크 치려고 했었던 것 같기는 해.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뭐 한근이 저건데 원래 같으면 뭐 근각의수 관계를 쓰거나 뭐 해야 되는데 뭐 그거는 아니었죠. 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뭐 일반적으로 코사인 세타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걸 뭐 분모분대에다 곱해서 바꿔야 되나? 그렇다고 해서 해결이 될 건 없더라고. 그래서 대입하시면 됩니다. 참 웃겼죠. 이거 뭐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 뭐 식 정리하면 되는데 뭐 3에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1 분의 사인 세타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7 곱하기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1 분의 사인 세타 해주시고 플러스 3 해주시면 얘가 0인 거겠죠. 자, 말 그대로 이거 다 전개하시면 돼요. 다 전개하시면 식이 좀 정리가 돼서 결론적으로 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7분의 6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좀 이상하죠. 왜 이렇게 냈는지 솔직히 다 모르겠어요. 아무튼 마이너스 6분의 7이에요. 그러면 뭐 코사인 세타 이용할 수 있겠죠. 왜냐면 세타가 파이에서 2분의 3파이니까 3, 3면에 있는 거니까 울사탄코에서 탄젠트만 양수잖아. 그러니까 요거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1인 거 이용해 주시면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7분의 루트 13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넣어서 계산해 주시면 마이너스 7분의 19였습니다. 네, 일반적이진 않아요. 선생님 저 혹시 여기에서 시간이 좀 오래 걸렸는데 어떡하죠? 솔직히 말하면 어쩔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사실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보면 일반적으로는 근각에서 관계로 계산을 하고 넘어가잖아. 근데 없었어. 근데 이게 뭘 의미하는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 아마 시가 뭐 문제 모르겠어. 나도 얘들아 알면 나도 얘기해주고 싶은데 무슨 의도인지 무슨 생각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뭐 선생님이 갑자기 기분이 그랬나 보지 뭐. 알겠죠? 10번으로 내려갈게요. 여기서부터 좀 이제 이제 상용록에서 나오는 정수분 소수분 관련해서 좀 나왔는데 뭐 아무튼 보겠습니다. 로그 A 값이 이렇게 있고요. 양수 A와 자연수 N에 대해서. 근데 우선은 0에서부터 1 사이에 있는 A에 대해서라고 얘기했으니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뭐 0. 얼마 정도 되는구나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할 수 있고 추가적으로는 뭐 이것까지는 갈 수 있겠지. A가 뭐 0보다는 크고 이제 10보다는 작은 숫자겠구나 뭐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양수라고만 나와서 이게 뭐 정수는 아니기 때문에 뭐 얼마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두 번째로 72의 8제곱이 A 곱하기 10의 N제곱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요걸 가지고 뭐 72의 8제곱인데 이게 약간 뭐랄까 마지막에 힌트가 좀 나와있던 게 뭐냐면 로그가 나왔기 때문에 저 78이라고 얘기하는 72라고 얘기하는 것도 소인수분해 하듯이 해서 양변에다 로그를 취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었던 것 같기는 합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뭐 8 곱하기 로그의 72가 로그의 A 곱하기 10의 n제곱 이렇게 되는데 72라고 얘기하는 거는 2세제곱 곱하기 3제곱이기 때문에 소인수분해해서 계산을 하면 결국에는 왼쪽에 있는 거는 14.88 이렇게 나오게 되겠고요. 14.88 이렇게 되겠고 오른쪽에 있는 걸 로그 정리해 주시면 n 플러스 로그 a가 나옵니다. 뭐 약간 이런 것 같아요. 로그 a가 이제 0. 얼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n은 정수 부분, 로그 a는 소수 부분 이렇게 보게 된다는 거겠지. 따라서
14 더하기 0.88 이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n은 얼마다? 14다.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거 그냥 로그 취해가지고 양변을 뭐 정수 부분 소수 부분 안 하고 어차피 되는 거 14밖에 없어 14라고 했는데요. 틀린 건가요? 아닙니다. 잘 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11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그냥 계산하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내가 합답형 문제, 그러니까 기억 니은 디귿 항상 풀 때마다 얘기하는 건데 사실은 이거는 뭐 어떤 증명이라기보다는 그 이제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 탄젠트 함수가 가지고 있는 뭐 그냥 기본적인 성질들을 이제 설명하는 그런 문제인 거잖아. 심지어 그 뒤에도 나왔어요. 논술형 마지막 거에서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사실 다르지 않은 문제였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뭐 각변환을 이용하면 마이너스 2의 코사인에 3분의 1 x라고 바꿔주실 수가 있겠죠.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 최대 최소가 2랑 마이너스 1로 바뀌었겠구나. 두 번째로는 또 뭐다? 주기가 3분의 1의 2파이니까 6파이로 늘어났겠구나. 그러면 기억 보겠습니다. 맞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요거다 라고 나왔습니다. 기억 맞죠? 니은 보겠습니다. f의 2분의 13파이가 루트 3, 그냥 얘는 대입하시면 돼요. 대입하면 맞다라고 미안해요. 마이너스 루트 3이라서 거짓으로 나오게 됩니다. 디귿 보겠습니다. 0에서 이제 파이 사이에 있는 모든 그러니까 이게 좀 문제였던 것 같은데 이 탄젠트의 3분의 1 x의 그래프보다 아래쪽에 위치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그림을 띄울 거거든 얘들아 여기다가. 근데 그러니까 그래프가 더 아래쪽에 위치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를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석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내가 학생들한테 그 요구하는 바 그러니까 얘가 도대체 그 위에 있냐 아래에 있냐라고 얘기하는 거를 해석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그래프를 그려서 함수 값을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그래프가 더 위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진짜 말 그대로 똑같은 x값에 대해서 그림이 위에 그려졌다는 거잖아. 근데 그림이 위에 그려졌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야? 똑같은 x값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y값이 보다 더 크다라고 하는 말과 사실은 똑같은 거거든. 그래서 실제로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이렇게까지는 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다 띄울게요.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선은 2분의 3파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첫 번째 주기가 되겠죠. 왜냐면은 탄젠트 3분의 1 x도 주기는 얼마니까 3파이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3, 2분의 3 이렇게 이제 점근선이 이제 확장이 될 거고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데 0에서 파이 사이에 있는 거는 우선은 탄젠트는 어디서 시작해? 당연히 이제 뭔가 평행이동이 되어 있는 그래프는 아니니까 원점에서 시작은 해서 쭉 위로 올라갈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계산하고 있는 마이너스 2의 코사인 3분의 1 x라고 하는 그래프는 원래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코사인 함수를 뭐 한 거야? 마이너스 1을 붙였기 때문에 최대 최소가 달라지는 것도 맞긴 하지만 우선은 마이너스를 붙였다는 건 뭐다?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켰다라고 하는 말과 똑같아. 그러니까 뒤집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생겼는데 원래 이렇게 생겼었는데 얘가 어떻게 바뀐다? 이렇게 바뀌는 거겠지.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서 시작점은 어디가 되겠어?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러니까 애초에 원점에서부터 탄젠트는 저기 위에 있는 거고 코사인은 여기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럼 쭉 올라가네. 근데 파이에서의 함수값도 조사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얘네 두 개가 서로 이제 만나거나 하는 점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다? 결국에는 코사인이 조금 더 아래에 있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선생님 근데 이게 파이를 넣어봐야지 알 수 있나요? 그건 아니에요. 사실 좀 애매하긴 한데 이게 기하학적으로 생각하면 좋은 게 뭐냐면 탄젠트 함수 같은 경우에는 점근선에 계속 가까워지지. 그리고 엄청나게 이렇게 커진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음수 쪽에서 출발한 코사인보다는 당연히 위에 있을 수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혹시나 지금 저는 굳이 파이까지 안 넣고 그냥 제가 더 위에 있는 것 같았고 했는데 맞을까요? 맞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이게 조금 그래요. 정확하게 따지면 예전에 이제 교육과정에 좀 들어가 있었던 내용 중에 하나이기는 한데 뭐 내셨는데 어떻게 맞춰야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더 위에 있다는 뭘로 판단해라? 그래프를 그려서 y값들을 비교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리을도 보겠습니다. x축 파이만큼 평행정식 것과 같다라고 나왔는데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옳은 것은 기억과 디귿밖에 없다. 이렇게 답을 구할 수가 있었겠습니다. 자, 12번으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얘도 그냥 관계식 관련된 건데 얘들아 혹시나 나 조건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거나 좀 힘들었다라고 얘기하면 이번 기회에 나 조건을 어떻게 좀 다뤄야 되는지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다른 거 다 신경 쓰지 말고 얘들아 임의의 실수잖아, 맞지? 내가 매번 얘기하는 우리가 수학에서 임의의라고 얘기하면 모든 거와 똑같은 말이라고. 그러니까 x, y에다가 얼마가 들어가든지 간에 항상 저식은 성립한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쟤는 네 마음대로 다 저렇게 쪼갤 수 있어.
x 더하기 y가 나오면 fx 곱하기 fy로 무조건 쪼개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문제를 풀 때 관계식들에서 뭘 좀 봐야 되겠어? 무언가 더해져 있는 형태면 곱하기로 바꿀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다른 의미 없습니다. 오케이? 뭐 때에 따라서는 x랑 y에다가 숫자를 넣을 수도 있겠지. 아무튼 그렇습니다. fx가 mx 플러스 n인데 우선 가족권에 의해서 뭐 대입했을 때 성립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요렇게 이제 우리가 쓸 수 있을 거라고 삽니다. 3의 2분의 3m 더하기 n이 3의 3분의 2제곱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관계식은 2분의 3m 더하기 n이 얼마다? 3분의 뭐 2겠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야 얘들아?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야? m과 n 값을 직접 구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식을 하나 구했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 미지수도 그러니까 식이 하나 있는데 미지수 두 개네? 그럼 식을 하나 더 구해야 되겠지. 그게 뭐가 될 거야? 나조건이 될 거라고.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결국엔 나조건은 어떤 특별한 의미가 아니라 뭐라고? 그냥 더해져 있는 걸 곱하기로 마음대로 막 찢었다가 해도 상관이 없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아니면 이렇게 봐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f에다가 x 플러스 y를 대입했을 때 이거랑 똑같다고. 그냥 대입해도 돼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대입도 한번 해볼게.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겠어? 왼쪽은 3의 m의 x 플러스 y 플러스 n은 3 곱하기 3의 mx 플러스 n 곱하기 3의 my 플러스 n이네. 맞니? 그럼 얘 정리하면 어떻게 돼? 좌변은 3의 3x 더하기 3y 더하기 n이 될 거고 오른쪽은 3의 mx 플러스 ny 플러스 2n 플러스 1이 됐네. 그럼 지수방정식의 형태로 똑같으면 되는 거니까 결국에는 mx 플러스 ny 플러스 n은 mx 플러스 ny 플러스 2n 플러스 1이네. 보이죠? 나 이거 3 잘못 써봤지? 미안해요. m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 그냥 계산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럼 결국에는 뭐 이렇게 사라질 거고 이렇게 사라질 거니까 결국에는 n은 얼마야? 마이너스 1인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선생님 저는 이렇게 안 하고 x에다가 이미 실수라고 했으니까 x에다가 뭐 적당한 값을 넣어봤는데요. 굉장히 좋은 방법일 겁니다. 그것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x에다가 뭐 1 넣고 0 넣고 계산해도 어차피 n은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나조건에 들어가 있는 식이 막 대단한 무언가를 알려주거나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쪼개서 저 규칙만 맞추면 어떻게 계산해도 상관이 없다고. 만약에 어떨 때 되고 어떨 때 안 됐으면 우리가 그걸 계산하기가 힘들지. 근데 임의의 실수라며 맞지? 그러니까 아무거나 다 넣어도 된다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학교 시험에 들어갔어.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진짜 그냥 갖다 대입해버려갖고 계산하는 게 더 빠른 경우도 있을 거잖아. 근데 저 임의의 실수라고 얘기하는 게 나왔다면 뭐 하는 거야? 그 리미트가 없는 그냥 마음대로 막 해도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임의라고 하는 게 나오면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큰 생각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뭐 이거에 뭐 큰 의미를 두지도 않았으면 좋겠고. 13번으로 넘어갑시다. 13번부터 시작되죠. 이제 뭐 우리가 뭐 지수함수 로그함수 그래프나 뭐 이런 것들 문제 풀면서 정말 갖가지 스킬들 내가 막 얘기해주고 했었던 것들을 적절하게 활용했다면 어렵지 않게끔 풀을 수 있을 만한 문제들이 13번부터 좀 시작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볼게요. 뭐 지수함수랑 로그함수가 나와 있는데 딱 보자마자 우리 바로 알 수 있지 않니? 얘네가 서로 무슨 관계에 있다? 역함수 관계에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합동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당연하게 A점 좌표를 T, T라고 한다면 B점 좌표는 뭐가 되겠어? ET, ET가 된다는 거겠지. 됐니? 그럼 이제 끝이에요. 그냥 대입하시면 됩니다. 그냥 대입하시면 되겠고요. T는 뭐 A의 T제곱이 만족되겠죠. 또 ET는 A의 ET제곱이 만족되겠지. 뭐 위에다 아래를 넣든 아래다 위를 넣든 별 상관은 없어요. 그냥 연립을 한다라고 그냥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그러면 뭐 T의 T-2가 0임을 알 수 있고요. T가 될 수 있는 거는 0 아니면 2가 되겠지. 뭐 당연히 이겠죠. 왜냐면 A점 좌표가 저기 1, 4분면 쪽으로 빠져 있으니까. 따라서 A점 좌표는 2,2겠고요. B점 좌표는 4,4라서 그냥 A는 루트 2라고 나오게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얘는 막 엄청 생각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야. 그래 우리가 공부를 좀 덜 했고 뭐 예를 들어 역함수 관계 있는 거를 이제 알고 이러면 되게 오래 걸리겠지. 근데 우리 다 알고 있는 거잖아, 맞지? 그거 우리 문제 풀 때 매번 활용하고 있잖아, 그치? 이렇게 써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14번으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14번 문제가 뭐지? 뜬금없이 이게 뭐지? 라고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왜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긴 건 어떻게?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뭐 하나하나씩 쪼개가지고 뭐 분의 1제곱 분의 1제곱 해갖고 계산하는 게 일반적이었고, 만약에 어떤 숫자가 안 나오면 는 k라고 놓고 계산하는 것도 일반적이었지. 근데 얘는 그게 아니었고 그냥 관계식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는 게 뭐냐면, 어찌됐든지 간에 얘들아, 우리가 이걸 계산할 때 미지수가 좀 많다 보니까 첫 번째로 바로 딱 보자마자 이걸 어떻게 계산해야겠다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거는 솔직히 거짓말이거든.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미지수를 좀 줄이고 관계식을 이용하는 형태로 계산하다 보면 무언가가 보일 거예요. 그래서 뭐 제일 처음에 a 세제곱이 b 4제곱이랑 곱해졌을 때 1이니까 b 4제곱이 a 3제곱이라고 그냥 둘게요. 오케이? 그럼 뭐 할 수 있어? 이거 다 바꿀 수 있지 않아 얘들아? 그러니까 a의 4x제곱이 2니까 a는 2의 4x분의 1제곱이 되는 거겠지. 또 2의 2b의 3y제곱분의 1이 2라고 나왔으니까 2b의 마이너스 3y제곱이 2라서 2b는 얼마가 되겠어? 2의 2y분의 3y, 마이너스 3y분의 1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이렇게 b도 나눌게요. 이렇게 가면, 그러니까 이렇게 됐네. 그럼 결국에는 b 4제곱이랑 a 마이너스 3제곱이랑 똑같다며. 그냥 넣어보자고. 선생님 왜 넣어요?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잖아.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면 b 4제곱은 어떻게 돼? 2의 마이너스 3y분의 1 마이너스 1의 4제곱이 될 거고, a의 마이너스 3제곱은 뭐가 되겠어? 2의 4x분의 1의 전체 마이너스 3제곱이 될 거겠지. 그럼 이제 보이지 않아 얘들아? 이제 눈치가 있잖아. 우리 눈치가 있잖아. 비슷한 형태 만들 수 있잖아. 그래서 넣어서 나눠주시면 답이 나오게 될 거라서 답은 4라고 나오게 되겠죠. 오케이? 네? 이거였어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14번은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가 아니라 그냥 미지수를 이제 뭐 그냥 정리하는 형태로 계산하다 보니 답이 나오더라, 이렇게 돼야 되는 게 정상적이라고 좀 생각합니다. 15번으로 넘어갈게요. 별표를 좀 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항상 이거 기출문제를 해설할 때는 너희들한테도 얘기를 하긴 하지만, 정석적으로 무언가를 어떻게 푼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 문제를 보고 어떤 것 때문에 어떻게 해석을 해야지 우리가 가장 효과적으로 빨리 무언가 답을 낼 수 있다라고 항상 얘기를 하는데, 요것도 그랬던 것 같아요. 우선은 뭐 루트 x분의 파이가 마이너스 1이네. 그러면 저거 루트 x가 들어갔으니까 그래프 못 그리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그냥 뭐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마이너스 1이 서로 다른 그 큰 것부터 차례대로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3개.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얘를 그냥 루트 x라고 하는 건 못 둔단 말이야. 근데 생각해보면 알겠지만, 예를 들어서 얘를 우리가 t로 치환하면 sin t가 될 수 있는 값은 얼마야? sin t가 마이너스 1이 될 수 있는 값은 원래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래프의 누구니? 2분의 3파이죠. 그 다음 건 누구야? 2분의 3파이에다가 2파이를 더하내겠지. 그럼 그 다음 건 뭐가 될 거야? 거기다 2파이를 한 번 더 더하내가 되겠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따지고 보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냐는 거지. t가 요 꼴이 나오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루트 x분의 파이가 얼마가 나오면 돼? 이거면 되잖아, 맞지? n에다가 0 넣고 계산하시고 1 넣고 계산하시고 2 넣고 계산하시면 답 나오겠죠? 그 정리해 주시면 루트 나와서 계산하면 딱 끝입니다. 숫자는 좀 더러웠어요. 뭐 말도 안 되는 21분의 4 더하기 77분의 통분 231로 해야 되는데 뭐 왜 그런지 모르겠어. 뭐 선생님 기분이 그랬겠지. 좀 약간 괴롭히고 싶었겠지 선생님이 갑자기. 뭐 어쩌겠니.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인, 코사인, 탄젠트에 대한 어떤 방정식 형태는 웬만하면 다 뭘로 해? 그래프 그려갖고 계산하는 게 맞지. 뭐 간만큼 가고 온만큼 오고 하는 거. 근데 그런 특정한 애들 있잖아. 0이 되는 거, 1이 되는 거,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는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무조건 다 그렇게 계산해야 된다가 아니라 그 특정한 점들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해서 좀 계산하면 좀 더 편할 거라고. 오케이? 16번으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게요. 자, A는 B의 세제곱근이다. 그럼 A 세제곱이 B가 된다는 뜻이겠고요.
그럼 우선은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근데 이제 뭐 A가 무리수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당연히 음수는 아니겠죠. 왜냐면 3번 제곱했을 때 0에서 1 사이에 있으면.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니? 0에서 1 사이에 있는 거. 그냥 이렇게. 왜냐면 뭐 1세제곱이라고 봐도 상관없으니까. 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로그 8의 A분의 B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5 이상에 대한 정수가 되도록 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선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A 세제곱 B잖아. 그러니까 얘도 똑같이 뭐 해야 돼? 관계식을 바꿔주는 형태로 계산을 해 주셔야 되는 거겠죠. 이렇게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럼 얘 떨어뜨려 갖고 연산해 주시면 6 곱하기 로그 8의 A가 될 거라서 결국엔 2 곱하기 로그 2의 A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얘가 5 이상의 정수가 되려면 제일 처음에 나올 수 있는 거 누구야? 마이너스 4, 미안해, 마이너스 5부터겠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되는 거잖아. 근데 이제 모든 뭘 구해달라 그랬어? 무리수의 값을 계산해주세요라고 얘기했네. 어디 들어있는 거? 0에서 1 사이 있는 거.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하나 넣어가지고 그게 되나 안 되나를 계속 판단해도 상관은 없거든. 근데 뭐 식을 이렇게 쓰면 좋을 것 같기는 해요. 는 K가 된다라고 쓰는 거지. 그럼 A는 2의 2분의 K제곱이어야 되겠죠. 그러면은 0에서부터 A가 1 사이에 있는 거니까 K는 마이너스 5에서부터 어디까지 돼? 0까지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K에다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까지만 넣어주시면 되는데 거기 중에서 예를 들어서 K가 마이너스 4라고 치자. 그러면 A는 2의 2분의 마이너스 4제곱, 얘는 무리수가 아니라 유리수죠. 그러니까 2의 배수인 애들인 마이너스 4랑 마이너스 1은 빼주시면 되겠고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이 세 가지만 넣어서 계산해 주시면 A가 3개가 나오고 걔네들 곱하면 2의 마이너스 2분의 9제곱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거였습니다. 넘어갈게요. 17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얘도 뭐 로그 함수만 나와 있는 문제인데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을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x인 걸 k라고 하는 거랑 만나는 점인데 우선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나와 있는 요점 좌표는 뭐가 돼? k, 로그 3의 k가 될 거고요. b점 좌표는 뭐가 돼? k, 로그 a의 k가 되는 거겠죠. 근데 문제에서 어차피 관계식을 갖다가 뭐라고 줬어? ab 대 AC 대 AB가 2대 5라고 줬잖아, 맞지? 그럼 AC는 어떻게 구해야 되는 거니? 그냥 로그 3의 K죠. 맞지 않아? AB의 길은 어떻게 돼? 로그 A의 K에서 로그 3의 K를 빼주시면 되는 거잖아. 맞나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는 뭐가 돼? 로그 3의 K 대 내항의 곱, 외항의 곱 해주시면 뭐가 나온다? A가 얼마인지 나오게 되겠습니다. A는 9분의 1의 세제곱근 이렇게 나올 거고요. 넣어서 연산해 주시면 얘는 10이라고 바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알겠죠? 사실 이 문제는 뭐 내가 할 말이 별로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지수함수랑 엮여 있거나 하면 뭐 새로운 성질을 설명하거나 해야 되는데 그냥 대입해가지고 관계식 넣으면 그냥 답 나오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워 보이는 문제지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알겠죠? 18번으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가장 아마 당황했을 것 같아요. 다들 당황했을 것 같고 어려워 보이지. 왜냐면 막 섞여서 나왔으니까. 근데 요거 얘들아 이제 앞으로 모의고사 가서도 되게 자주 나오고 우리가 문제 풀 때 되게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많이 될 거야. 그러니까 좀 익숙해지시긴 해야 돼요. 볼게요. fx가 2sin의 k분의 x의 주기를 gk라고 돼. 아마 여기서부터 좀 당황했을 거. 이거 뭐야? 근데 얘들아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고 넘어가자. fx가 뭐니? 라고 물어보면 함수요 라고 대답을 하면 뭐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라고 좀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사실 우리가 함수를 fx라고 작성하는 게 일반적이지, 맞지? 근데 함수라고 얘기하는 것도 막 여러 가지 정의가 있잖아. 뭐 정의역에서 치역으로 갈 때 뭐 대응관계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건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때는 하던 거고 그냥 클리어하게 딱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함수는 뭐야? x와 y에 관련된 관계식이에요. 근데 거기에 세부적으로 우리가 뭐 지켜줘야 되는 어떤 규칙이나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 있죠. 근데 그때 그러면 함수를 왜 fx라고 쓰냐?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x에다가 우리 함수를 계산할 때 함수의 뭐 함수값 계산할 때 y값 넣어? 우리 대부분 x를 넣지 않아? 그러니까 x를 넣으면 그 관계성에 의해서 y값이 통하고 튀어나오지. 그거를 함수라고 부른다고. 그래서 fx라고 쓰는 거. 그냥 그래서 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fx는 그냥 x에 관한 식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라고. 그럼 gk는 뭐야? k에 관한 함수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k에 관한 식이야.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니까. 야, 근데 죽이 얼마야 그러면? 지금 k분의 x니까 k분의 1분의 2파이 해주시면 2k 파이죠. 그러니까 사실 gk는 뭐야 그냥? 이거야. 오케이? 그냥 k 가는 식이잖아. 그러면 가려볼게. hk는 막 진짜 복잡하죠. 그냥 대입하라는 겁니다. 그냥 대입하라는 거예요. 그냥 그럼 hk를 쓰면 어떻게 되겠어? f에 gk 대입하는 거니까 x 자리에다 gk 넣어주시면 어떻게 되겠고요? 2 사인에 x 자리에다 2k 파이 넣어주시면 그냥 2파이가 되겠죠. 맞니? 마이너스의 코사인에 9분의 2k 파이 플러스 6분의 7파이네. 근데 여기서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얘들아 사인 2파이 얼마니? 0이잖아 0. 그러니까 얘 어떻게 돼? 마이너스의 코사인에 9분의 2k 파이 플러스 6분의 7파이예요. 그러니까 얘 의미가 없다고. 되게 어렵게 보이잖아. 근데 막상 그냥 그 k가라는 식이고 대입해봤을 때 없어져 버려. 이 뭐야 그럼 뭐. 그러면 얘 무슨 함수니 hk는? 야 그래 이것도 보기 힘들면 이렇게 쓰자. 이렇게. 그러니까 얘 어떤 함수야? 그냥 코사인의 9분의 2파이 x라고 하는 그래프를 아무튼 그런 애를 x축 방향을 평이동시키고 뭐 x축 평이동 그러니까 대칭 이동시킨 그런 그래프야. 그냥 그런 애라고. 오케이?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hk가 키 이퀄 베타에서 최소값을 갖도록 하는 양수 베타의 최소값을 b라고 하고 최대값을 갖도록 하는 양수 알파의 뭐 어쩌고 저쩌고네. 근데 여기서도 좀 웃긴 게 뭐였냐면 어차피 코사인 함수가 가지고 있는 최대 최소는 뭐밖에 안 돼?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 아니야? 근데 마이너스를 앞에다 붙였다고 한들 요렇게 달라지지 뭐 달라져?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도 그냥 마이너스 1에서부터 1 사이에 있는 애라고. 그러면 최대값 얼마야? 1이겠지. 최소값 얼마야? 그냥 마이너스 1이겠지. 그럼 최대값을 갖을 때라고 얘기했잖아. k 이퀄 알파에서 최대값을 갖도록 하는 이라고 얘기했는데 어차피 또 생각해보시면 알겠지만 코사인 함수는 뭐니? 주기함수 아니야?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되나? 작아졌다 늘어났다 작아졌다 늘어났다. 그러니까 최대값을 갖는 애가 주기성에 의해서 계속 반복될 거라고. 그것들 중에 누구? 그냥 제일 작은 거 제일 처음 나오는 거 그냥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봐봐. 마이너스 코사인 x가 최대값이 되는 거 마이너스의 9분의 2파이 플러스 x 더하기 2파이 x 더하기 6분의 7파이가 최대값이려면 1이면 되잖아. 맞지? 얘가 얼마면 돼? 코사인의 9분의 2파이 x 더하기 6분의 7파이가 얼마면 된다? 마이너스 1이면 되지. 최대값을 가지려면 야 그러면 이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뭐만 하면 돼.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거 구하시면 돼요. 누구겠니? 우리 코사인 함수 그래프 생각해봐. 어디야? 파이잖아 파이. 얘가 얼마 되면 돼? 파이가 되는 x값 구해주시면 되겠지. 선생님 근데 최소값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되죠? 왜냐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건 뭐냐면 한 주기 제일 처음 주기에서 마이너스 1이 나온 걸 구하고 거기에다가 어차피 다음 거 뭐야? 2파이 더한 거 아니야? 그 전 거 뭐야? 2파이 뺀 거잖아. 나열한 다음에 그 중에 가장 작은 거 가져오시면 되는 거겠지. 똑같아요. 마이너스 1이 되는 것도 어차피 1이 되는 거잖아. 0 아니면 2파이 할 거 아니야. 거기에다가 또 생각해 주시면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뭐랄까 이 문제는 뭐야? 뭐야? 맞아? 뭐야? 이러다가 풀었어야 돼요. 솔직히 약간 뭐랄까 공갈빵 같은 문제라고 해야 되나? 막 안에 막 고기도 많이 들어가 있을 거고 이만해가지고 막상 먹으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런 느낌이었어. 복잡해 보였지. 알겠죠?
근데 일부러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면 요 문제가 객관식 마지막 문제고 뭐 시간이 막 넉넉한 상황에서 푸는 건 아닐 거잖아. 그러니까 아마 넘겼을 건데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뭐 선생님 마음이 그랬나 보지 뭐 또. 알겠죠? 넘어갈게요. 주관식입니다. 자, 별표 좀 많이 쳐주세요. 이거 내가 그 전에 강의하면서도 한번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좀 잘 보라고 이거. 그러니까 뭐 당연히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부등식이 성립하도록 2차 부등식이니까 아래로 블록하고 우선 항상 0보다 미안해 위로 블록해야 되겠고 그럼 뭐 판별식이 0보다 작아. 그러면 첫 번째 로그 2의 a-1이 0보다 작아야 되겠네. 왜냐면 위로 블록해야 되니까. 4분의 d 써주시면 b'의 제곱 마이너스 ac 해주시면 얘가 0보다 작으면 되겠네. 뭐 그냥 계산하시면 나와요. 다 뭐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러면 틀린다고. 왜? 2차 부등식이라고 하는 말이 없어요. 그냥 부등식이거든. 그러니까 무슨 차이인지 알지 얘들아? 2차 부등식이라고 정확하게 찝어줬으면 x제곱 앞에 붙어있는 개수가 무조건 살아 있어야 되는 게 맞겠지. 왜? x에 대한 2차 부등식. 야 우리 옛날에 뭐 1차 방정식 배울 때도 그러지 않았어? x에 대한 1차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메인 미지수라고 생각하고 있는 x의 최고차항이 몇 차여야 돼? 1차여야 되잖아. 막 y세제곱 이런 거 들어가도 상관없다고. 왜? x만 보면 되는 거니까. 얘도 똑같아요. x에 대한 부등식이라고 했지 1차 부등식이냐 2차 부등식이냐를 얘기를 안 했잖아. 그러니까 요게 첫 번째 상황인 거고 두 번째 상황은 뭐가 되겠어? 로그 2의 a-1이 얼마인 경우? 0인 경우도 되겠지. 그럼 되지 않아? 그럼 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요걸로 계산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더 얘기 안 할게요. 위에 있는 거 각각 범위 구해서 합쳐주시면 범위가 나오게 되는 거겠지. 오케이?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번 볼게요. 겹쳐서 문제를 좀 내셔가지고 앞에 분명히 그 주기랑 이런 거 하는 것도 객관식에 냈는데 또 서술형에다 이번에 내셨더라고. 뭐 선생님 마음이 그랬겠죠. 뭐 b 구하시면 됩니다. 뭐 주기가 4분의 파이라고 얘기했으니까 b 얼마라고 구할 수 있어? 4라고 바로 구할 수 있죠.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a 탄젠트 bx의 방향을 x축 방향으로 6분의 파이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그러니까 c 바로 구할 수 있죠. 얘들아 이거 신경 써야 된다. y는 a의 b 구했으니까 이거잖아, 맞지? 뭐 그러진 않겠지만 이거다. 이거다. 4 앞에 전체 먹여주는 거다. 그러니까 C가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3분의 2파이가 돼야 되겠고 D는 마이너스 2입니다. 오케이? 마지막에 다 조건 이걸로 뭐 구하면 돼? A 구해주시면 되는 거겠죠? 뭐 그냥 대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게 계산할 수 있을 건데 뭐 탄젠트라서 최대 최소값이 없어갖고 다 조건을 통해서 A를 구한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얘들아 사인이랑 코사인에서 맨 앞에 붙어있는 A랑 D가 하는 역할이 뭐야? 최대 최소잖아, 맞지? 탄젠트라서 좀 달랐던 거예요. 알겠죠? 만약에 사인 코사인이었으면 C를 갖다가 다로 구했겠지. 무슨 말인지 알죠? 네.